여러분, 혹시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보셨나요? 세계 경제의 두 거인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지속적으로 매기고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쉽게 굴복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경하고 단호한 태도로 맞서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아함을 안겨주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두 강대국의 대치 상황 속에서 시장은 더욱 큰 공포에 술렁인다는 사실입니다. 언론은 연일 미중 갈등의 심각성을 보도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금융시장과 경제 전문가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관세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오늘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높은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왜 쉽게 굴하지 않는지, 그 저변에 깔린 자신감의 근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진 양국의 진짜 내부 위기가 무엇인지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왜 전 세계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이 그토록 예측 불가능한 공포에 떨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까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우리는 현재 세계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중국이 미국에 맞서는 자신감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강점을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내부 약점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자신들의 전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들로 뒷받침됩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신경보는 최근 미국을 향해 아주 신랄하고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2025년 10월 21일 공개된 한 논평은 중국의 대미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논평은 미국의 현재 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신경보는 이 논평에서 미국을 죽어가는 국가, A dying nation로까지 규정했습니다. 과거 강대국으로서의 위엄과 리더십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반문하며 미국이 쇠퇴의 악순환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난을 넘어선 미국의 내부 모순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신경보는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여러 면에서 실패한 국가가 됐고 내부로부터 죽어가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빌려 미국의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정치적, 사회적 분열을 얼마나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구체적으로 신경보는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 심화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극심한 대립은 국가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이는 국내 통치에 심각한 긴장 상태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치적 분열이 국가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본 것이죠. 또한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노 킹즈 시위와 같은 사회적 불안 현상도 언급했습니다. 이 시위는 정부의 권위 상실과 국민들의 불만을 표출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반복적인 셧다운 사태까지 거론하며 미국 정부와 양당은 국민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다고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중국은 이처럼 미국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이 국가적 역량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분열이 경제적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키며 궁극적으로는 대외 정책의 일관성까지 해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중국이 이처럼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또 다른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의 심층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식시장 집착을 미국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으로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외교 전략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자신의 업적을 주식시장의 호황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주가 상승을 자신의 경제 정책 성공의 상징으로 내세웠고 주가 하락은 자신의 재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중국에게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내부적인 경제 약점들에도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고용시장 둔화 조짐,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의 지속적인 위축,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 등입니다. 이러한 내부 경제 문제들은 미국이 무역 갈등을 장기적으로 견딜 수 있는 체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위축은 미국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사회적 불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국이 무역 전쟁을 오래 끌고 갈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전쟁 재점화로 인한 주식 시장 붕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은 관세 전쟁에서 자신들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약점을 파고들어 자신들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계산인 셈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관세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강경하고 자신만만해 보이는 중국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강성한 태도 이면에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엄청난 규모의 투자와 부동산 개발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경이로운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동시에 부동산 버블과 과잉 생산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현재 이 그림자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중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전역에는 수많은 유령 도시와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던 헝다, 에버그란데이, 비구이위안, 컨트리 가어던과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중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위기는 건설업과 연관된 수많은 산업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철강, 시멘트, 가전 등 관련 산업의 생산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고용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유하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은 중국이 현재의 경제적 성장 동력을 미래 10년을 당겨 쓴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즉, 지금의 높은 성장은 미래에 이루어져야 할 성장 잠재력을 미리 끌어다 쓴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아닌 일시적인 성장에 가깝다는 경고입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을 소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연 7, 8%대의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성장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투자가 미래의 성장 동력을 잠식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국 사회 내부의 균열도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탕핑족, 당평족이라는 현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탕핑은 드러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기존의 경쟁적인 사회 시스템에 대한 저항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고 계층 상승의 기회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느끼는 청년들입니다. 결국 무한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아예 경쟁을 포기하고 최소한의 산만을 영위하려는 현상입니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활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탕핑족 현상은 한국의 3포 세대, 5포 세대와도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계층 고착화는 중국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동소득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젊은이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러한 계층 고착화는 충격적인 사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한 대형 은행인 싱이은행, 흥업은행, 이 인턴을 모집하면서 자산 얼마 이상의 자녀들을 모집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사실상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만을 선별하여 채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던 이러한 금수저 채용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능력보다는 배경, 즉 부모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가 개인의 성공에 더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젊은 세대의 희망을 꺾는 요인이 됩니다. 안유하 원장은 이러한 중국의 현재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입과 매우 유사하다고 경고합니다. 당시 일본도 부동산 가격 폭등과 자산 거품 붕괴로 인해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사회적 활력을 잃어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침체를 넘어 사회 전체의 침체를 야기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과 같은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사회적 활력 저하를 겪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역동성이 사라지는 심각한 위기를 의미합니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내부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중국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미국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중국에 대해 관세 100%라는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중국과의 모든 무역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정말 그대로 실행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스비스 시사교양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전문가는 이를 단순한 엄포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말로 10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며 미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100% 관세가 실제로 부과된다면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 2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미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보다는 이러한 초강경 발언이 중국과의 협상을 위한 일종의 힘겨루기로 해석됩니다. 중국이 최근 세세한 항목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미국에 대한 약간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양새를 보이자 미국은 훨씬 더 강경한 메시지로 맞대응하며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강경책은 시장에 늘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미국 내부 시스템의 불안정성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불확실성을 넘어선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반복적으로 셔트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셔트다운은 의회가 정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여 일부 정부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를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못하고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 기능이 마비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셔트다운으로 인해 대중국 정책을 논의하고 실행할 미국 실무진에 큰 공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외교, 안보, 경제 등 핵심 부처의 기능이 마비되면 대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신뢰도와 리더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은 세세한 수출 통제안으로 실무적인 영향력을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나 미국은 셧다운으로 인해 이에 맞설 실무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기능 마비는 대외 정책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워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투자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정부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는 단순히 셧다운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회 내에서 합의가 어려워지면서 장기적인 국가 비전과 정책 추진이 힘들어집니다. 이는 기후변화, 인프라 투자, 교육개혁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정책들이 표류하게 만듭니다. 정치적 양극화는 또한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국민들 간의 불신을 조장합니다. 이는 결국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 세계는 미국의 안정적인 리더십을 기대하지만 내부의 혼란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게 만듭니다. 결국 시장이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단순한 관세 전쟁이나 일시적인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이 양대 강국이 모두 내부 문제로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서로에게 양보하거나 타협할 여력이 극도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 양극화와 행정부의 불안정성, 그리고 고용 둔화와 제조업 위축 같은 경제적 약점들로 인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 시스템의 마비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이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사회적 분열은 국가적 역량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버블과 미래 당겨쓰기 경제, 그리고 탕핑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균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와 생산 과잉은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젊은 세대의 좌절감은 장기적인 생산성 저하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국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두 강대국의 일시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글로벌 경제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인 균열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한쪽이 균형을 잡아주었지만 이제는 양쪽 모두가 동시에 흔들리는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의 양대 축이 동시에 불안정하다는 것은 전 세계 경제 질서에 예측 불가능한 혼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지표의 등락을 넘어선 패권 경쟁의 심화와 새로운 국제 질서의 재편을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기업과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공급망 재편, 에너지 안보, 기술 패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확실성을 증폭시킵니다.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어디에 둘지, 어떤 기술에 투자할지 결정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넘어 탈중국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상승을 야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입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각국은 특정 국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 에너지 생산을 늘리거나 공급선을 다변화하려 합니다. 이는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키우고 지정학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오든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든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의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의 세계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투자자들에게도 큰 고민을 안겨줍니다. 어느 한쪽에 베팅하기 어려운 극도의 불확실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과거의 투자 공식이나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요? 단순히 뉴스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 이면의 구조적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개인의 삶과 투자 전략에도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나 산업에만 집중된 투자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가 체감할 생활 예시, 물가 상승,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과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올리고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들의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전자제품이나 의류 등에서 체감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 변화,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옮기면서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 패턴 변화가 국내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행 및 교육,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해외여행이나 유학에 대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거나 특정 국가로의 이동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술 접근성, 기술 패권 경쟁은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기술 제품의 선택권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기술 사용이 제한되거나 새로운 기술 표준이 강요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및 기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정보 습득 다변화, 한쪽 시각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합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 불확실한 시기에는 비상자금을 확보하고 과도한 부채를 줄이는 등 개인 및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 특정 국가나 자산
가상군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지역과 산업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입니다. 역량 강화 및 유연성 확보, 변화하는 산업 구조와 기술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고 직업 전환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망 점검, 기업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외부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강화, 기업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무역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이 관세에 물러서지 않는 이유와 그 이면에 감춰진 양국의 내부 위기, 그리고 시장이 왜 그토록 공포에 떠는지를 심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혼란과 중국의 사회경제적 불안정이 서로 맞물려 글로벌 시스템의 근본적인 균열을 만들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질서가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세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요? 단순히 뉴스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 이면의 구조적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표면적인 현상 뒤에 숨겨진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삶과 투자 전략에도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의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이 거대한 전환기를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찰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전환기 속에서 개인과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